미소가 끊이지 않고 간질거리는 느낌을 받고 싶으면 이 웹툰은 어떠신가요? 대학에 입학했지만 빌런 때문에 꼬인 대학 로맨스 이야기 청춘일지 소개하겠습니다. 재수생활을 끝마치고 대학교에 입학한 고다봄. 그녀는 파란만장한 청춘을 꿈꿨지만 시작부터 대차게 말아먹었습니다. 신입생으로 위장한 선배 때문에 말이죠. 입학식부터 시작해서 개강 파티까지 고다봄에게 직접 거렸는데 그녀는 싫어했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개강 파티 때 일어났죠. 고다봄과 선배를 포함하여 여러 사람이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학기장이 끼자마자 술게임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다들 엄청 달렸는데요. 고다봄은 그 사이에서 버텨 집으로 돌아가다가 학기장 선배와 단둘이 걷게 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운이 좋았다 생각했던 고다봄. 하지만 다음날이 되자 그녀는 어장녀라고 과내에서 소문이 퍼져 취급이 좋지 않았습니다. 소문의 출처는 신입생으로 위장한 선배. 근거 없는 말이 꼬리를 물어퍼졌고 모르는 사람이 하나 없었습니다. 고다봄은 이런 상황을 예전에도 겪었기에 무시하고서 대학 생활을 보냅니다. 하지만 나쁜 일만 있으란 법은 없었죠. 고다봄이 학회장과 자주 마주치면서 친해졌고 같이 밥 먹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렇게 만족하고서 집에 들어가려던 때 밤마다 잠을 방해하는 옆집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과연 고다봄은 청춘 어린 대학 생활을 보낼 수 있을까요? 무난하지만 취향 저격의 작화를 가진 작품입니다. 로맨스물을 볼 때 중요하게 보는 게 있는데 바로 작화와 캐릭터 디자인입니다. 로맨스에 어울리는 독특한 작화와 매력 넘치는 남녀 주인공의 캐릭터 디자인, 그리고 로맨스 본연의 맛을 잘 살려 재밌게 볼 수 있었습니다. 최강 빌런의 손녀가 빌런이 돼서 영웅을 짝사랑하는 이야기. 순정 빌런 소개하겠습니다. 2년의 짝사랑 끝에 고백했지만 차인 박노사. 폭탄 때문에 건물이 무너져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특수경찰로 일하고 있던 한도령이 있어 박노사는 살 수 있었고 그를 본 그녀는 한눈에 반하여 새로운 짝사랑이 시작됐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짝사랑 때문에 박노사는 한도령이 나타나는 곳에 종종 따라갔죠. 하지만 그녀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때마침 능력이 발휘돼서 쉽게 따라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본인의 짝사랑의 방향이 이상하다는 것을 본인만 모른 채 진행되고 있었죠. 2년 만에 한도령과 만난 박노사는 특수경찰에서 지정한 S급 범죄자였습니다. 오직 한도령을 만나기 위해 움직였지만 본의 아니게 다른 특수경찰이 피해를 받고 그 또한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로 강했습니다. 그렇기에 한도령은 대책회의에서 대기 발령을 받아 무력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령을 무시하고서 범죄가 일어난 곳에 갔는데요. 그곳에서 범죄자를 진압하자 박노사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과연 박노사는 왜곡된 짝사랑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로맨스 코미디 맛집인 작품입니다. 때론 달달하고 때론 웃기게 만들어 보는 독자를 하여금 작품의 매력을 잘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능력물까지 추가돼서 심심하지 않게 작품의 묘미를 더 살려 재밌게 볼 수 있었습니다. 생존과 복수를 위해 바람피우는 소녀의 이야기. 작전면 순정 소개하겠습니다. 남자친구가 있지만 그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심수에 남들이 보기에도 왜 사귀냐는 의문이 들 정도로 남친이 그녀를 대하는 태도는 가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수에는 남친이 어쩌다 한번 잘해주면 그거에 감동해서 계속 연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 심수를 한심하게 보는 이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고은혁이었습니다. 이복자매 유라임과 있을 때 밖에서 한번 만났었는데 그의 무례한 언행 때문에 인상은 좋지 않았죠. 거기에 교실에서 볼 때마다 심수를 안 좋게 보기까지 하니 그녀 입장에선 꺼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일상 속에서 사물함에서 낯선 휴대폰을 본 심수에 고은혁과 똑같은 폰이라 그의 것이라 착각했지만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일상을 찍은 사진을 보자 당황합니다. 곧바로 고은혁에게 가서 따졌지만 사진은 없어졌고 그녀는 어쩔 줄 몰랐죠. 하지만 메시지를 통해 남자친구의 사랑이 없다는 걸 부각하는 동시에 사진을 보자 의구심을 깊어져 갔습니다. 결국 휴대폰을 버리고 수업에 임했었는데요. 그녀의 사물함 속에서 휴대폰이 돌아와 알림이 시끄럽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심수에는 쓰레기 남친에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판타지를 살짝 넣어 맛있게 버무린 작품입니다. 로맨스 작품 특유의 간질거리고 미소 짓게 만드는 건 기본, 그리고 지루함과 평범함을 없애기 위해 넣은 판타지 요소가 더욱 재밌게 보게 만들었습니다. 소꿉친구에서 연인이 되고 싶은 짝사랑 이야기, 선을 넘은 연애 소개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맞벌이해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아라. 그녀는 앞집 가족과 친해서 가람이와 항상 붙어 다녔습니다. 누나 동생 사이인 줄 알았던 두 사람. 가람이가 학교에 전학 오자 동갑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그로 인해 사소한 다툼이 있긴 했지만 10년이 지난 고등학교의 양년, 여태까지 두 사람은 소꿉친구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한 번 빼고는 같은 반이 된 적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운이 좋게 같은 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라는 무난함을 좋아해서 만족했죠. 하지만 반에 들어가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전 남친이 같은 반이 됐기 때문이죠. 심지어 반장 부반장으로 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가람이는 그가 전 남친이었다는 걸 알고 있기에 신경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람이는 아라를 남몰래 짝사랑하고 있었거든요.
가람이는 친구들과 수다 떨고 있다가 지나가는 그를 보고서 뒤따라갔습니다. 가람이는 아라와 전남친이 얘기하길래 신경 쓰였는데요. 그녀에게 들키자 핑계대며 넘어갔습니다. 그걸 보던 전남친은 뒤끝 있는 표정으로 갔고 그들은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라는 아무 일 없이 지나갈 거라 생각했는데 과연 가람이는 짝사랑에 성공하여 아라와 사귈 수 있을까요? 마음을 몽글몽글하게 만드는 작품입니다. 작품 내 보여주는 아련한 짝사랑 연출, 그걸 바탕으로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관계 변화, 그리고 서두르지 않고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을 잘 보여줘 정말 만족하고 봤습니다. 대머리 주인공의 청춘 어린 로맨스 이야기 솔라솔 미래도 소개하겠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외모를 가진 대머리 한태용. 고등학교 첫날에 짝꿍으로 남하늘을 만납니다. 남하늘은 한태용을 보고 서슴없이 말을 걸며 대머리를 가지고 장난쳤습니다. 한태용은 남하늘의 장난에 화를 내기도 하지만 그녀의 아름답고 매력적인 모습에 마냥 싫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렇게 장난치던 남하늘은 과거 얘기를 하는데요. 어릴 적 따돌림을 당할 때 자신을 도와준 아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아이에 관한 외모 특징을 봤을 때 대머리인 걸 빼면 한태용이었죠.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기억하지 못해 남하늘은 거짓말로 넘어갔습니다. 누가 봐도 한태용이 기억하길 바랬던 건데 말이죠. 박하늘의 지속되는 장난에 일부러 삐진 척 했지만 그녀의 미인기에 넘어가 자연스레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친해지게 되면서 같이 버스를 탔는데요. 한태용이 머리를 가리는 걸 보게 됩니다. 박하늘이 이유를 묻자 왜 그런지 보여줬는데 그녀는 바로 납득할 수 있었죠. 같이 버스 타는 것도 익숙해질 때쯤 둘은 같은 이어폰을 통해 노래를 들었고 한태용은 자연스럽게 노래를 듣는 그녀를 보고 예쁘다고 얘기합니다. 과연 한태용은 과거를 기억하고 남하늘과 관계가 발전될 수 있을까요? 대머리가 진입장벽인 작품입니다. 씹덕을 자극하는 감성을 잘 건드렸지만 평범함을 벗어나려고 독특한 소재를 썼습니다. 그래서 몰입이 좀 방해되기도 하지만 익숙해지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면 재밌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비 교주 아들을 짝사랑하고 그와 동거하는 주인공 이야기 청춘 계시록 소개하겠습니다. 새학기 맞이하기 전 친구들과 놀던 임청아, 부모님 카페로 초대하게 되는데 카페가 문을 닫은 걸 알고 전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되는데요. 외삼촌한테 사기당해서 큰돈을 잃었고 외삼촌이 살던 더러운 집에 이사가게 됩니다. 임청아는 금세 적응하여 등교하는데 지하철에서 잘생긴 소년 김요한을 만났습니다. 임청아는 잘생김에 넘어가 처음 보는 김요한한테 젤리를 주면서 같이 등교하자고 얘기했죠. 하지만 본인도 모르게 예민한 부분을 건드려 김요한에게 안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임청아는 학교에 오자 친구들에게 김요한에 관한 안 좋은 소문을 듣게 됩니다. 바로 사이비 교주의 아들이라는 소문, 그것과 함께 같은 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 앞으로 엮이지 말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김요한이 가출하여 찾아오게 되면서 그 결심은 금세 무너졌습니다. 김요한 또한 외삼촌의 피해자라 동지였으며 가출한 김에 짐에 머물게 해달라고 말했죠. 하룻밤만 머무르게 했지만 잘생긴 그가 감기에 아파하는 걸 보자 계속 머무르라고 허락하고 간호해줍니다. 하지만 아군이 겹친 임청아는 다니던 학원도 환불하여 더는 다닐 수 없게 됐습니다. 과연 임청아는 외삼촌을 잡아 원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평타 이상을 보여줘서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안정적인 작화를 기반으로 풋풋한 학원 로맨스의 장점을 맛있게 살렸습니다. 신작치고는 체급이 예사롭지 않아 재밌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맛빠.